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협동조합 파주유진료소에 있는 소장 김영천입니다. 권유는 분만하고 우유를 정상적으로 짜기 위해서는 약 2달 동안 쉬어야 되거든요, 착유를. 근데 만약에 권유를 시키지 않고 계속 짠다 그러면은 처음에 분만하고 한 10주까지는 우유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약 10%에서 9% 정도 유량 감소를 보이거든요. 그건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끝판에 가서는 비정상적인 우유를 생산하거나 또 불합격되는 우유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권유를 시켜야 됩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거는 우유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유방내의 유선포에서 거기에는 상피세포의 우유 분비가 되긴데 상피세포에 의해서 우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 상피세포가 계속해서 존재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고 이런 걸 반복하는데 새로 생산되는 것보다 못 쓰게 돼서 사멸돼서 나가는 상피세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약 10개월 지나면은 정상적인 상피세포의 한 반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한 60일 동안 권유를 시켜서 새로 상피세포를 만들어내는 기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유입니다. 제일 쉽게 권유하는 방법은 하루에 우유가 20리터 이상 나올 때, 하루에 20리터 이하 나올 때 권유시키기가 제일 쉽습니다. 20리터에서 15리터 정도면은 하루에 권유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이목장도 마찬가지지만 능력이 고능력화 돼가지고 권유시킬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40kg씩 나오는 소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그것도 20kg 나올 정도로 조정을 한 다음에 권유를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30kg, 40kg 나오는데 권유를 시키면 권유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좀 귀찮긴 해도 사료를 딱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사료 공급을 중지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 아주 고능력은 그래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물까지 끊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러면은 이제 거의 20리터에 맞춰지고 그 다음에 권유시킬 수 있습니다. 권유는 그러면 얼마 동안 시키는 게 가장 좋으냐 내용이 분분해요. 한 35일 정도 시키면 어떠냐. 우리는 그 정도 시켜도 괜찮더라. 또 60일, 65일 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데 우리는 좀 더 시키는 경우도 있더라. 통계에 의하면 실험을 해봤더니 초산짜리 빼놓고는 나이가 어린 초산 처음 새끼 난 거는 권유 기간하고 크게 관계없이 우유가 나오는데 이산부터 나이가 먹을수록 60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산차에서 생각했던 우유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60일에서 65일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권유 관리라는 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우선 권유가 되면은 착육칸에서 권유칸으로 가는 바람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들여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유칸을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권유에 3가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발이 문제가 없나 발굽에. 그러니까 매일 보셔야지. 한 번씩은 가봐야 돼요. 권유칸에. 착육 끝나면 가보셔야 돼요. 바쁘면 안 가요. 근데 그걸 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서 보셔서 저서는 유난히 앉아있다. 뭐 사료 주는데도 앉아있어요. 그 발이 아픈 거거든요. 그런 문제. 발굽이 있으면 그때 바로 발굽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권유시키고 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보셔야 되는데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봐서, 그러니까 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셔서 거기가 쑥 들어가 있으면 다른 소하고 다르거든요. 그 소만 들어가 있으면 안 먹은 거예요. 그 소는 왜 그런지를 찾아내셔야 돼. 그건 뭐 집에서 찾아도 되고 수의사 도움 받으셔도 되고 이유를 찾아서 그걸 당장 해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려면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권유기간 동안에 사료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는 게 배합사료보다는 건초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건초가 질이 좋아야 돼요. 질이 좋지 않은 건 뻣뻣해서 많이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소지만 먹으면 찔리고 잘 안 먹어요. 그 좋은 건초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젖지 않은 것도 아닌데 비싼 건초 먹이 좀 거다 해서 대개 건초를 인색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댁은 그렇게 하는 소는 우유가 많이 안 나와요. 조금 먹기 때문에 위가 쪼그라져 가지고 분만하고 나면 그땐 많이 먹어야 되는데 위 용적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못 먹으니까 나중에 우유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유 때 여러분들 이게 소 곱창, 간천엽 이런 거 잡술 때 보면 그 타월처럼 도돌도돌한 게 있어요. 위에 벽에. 그게 길수록 나중에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유 기간 동안에 그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마지막 30일 남겨놓고는 농우사료를, 알곡사료를 4-5kg 정도 충분히 공급해야 되고 생리적으로 분만하기 한 15일 전, 그때는 이제 젖이 크게 이제 분만 유방이 이제 크게 부풀어 오를 때인데 그때는 송아지는 커져 있죠. 더군다나 혹시 쌍태가 임신되어 있는 소는 배가 더 너무 커져 있어서 더 먹을 수 없는 거에 힘이 들어서. 그런데 분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그 에스트로겐 분비를 되면은 식욕을 억제해요. 그게 점점 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건육관을 매일 가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대로 먹나 안 먹나를 마지막에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유방이에요. 전체 유방염. 지금 유방염은 여러분 목장 이제 하시면서 야 정말 골치 아파 이거 그 유방염밖에 더 없잖아요. 이거 유방염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유방염이 언제 생기느냐? 권유 때 생기는 거예요. 전체 그 유방염 발생하는 거에 60%는 권유 기간에 와요. 언제? 권유 시키자마자 15일 사이. 그때 많이 와요. 그때 왜 많이 오느냐? 젖꼭지 끝에 관략근이 있잖아요. 관략근에 케라틴이라는 게 끈적끈적한 게 있어요. 그게 권유시키면은 젖을 안 짜면은 딱 저절로 맥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분만하고 나서 싹 짜봤을 때 덩어리 하얀 거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케라틴이에요. 그게 요 유두 구멍을 막아서 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는데 그게 생기는 게 15일 걸려요. 그러니까 15일까지는 균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방염이 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분만하기 한 2주 전부터 유방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유방염이 걸려요. 그때 왜 걸리느냐? 유방염 권유 연고를 넣었을 때 그때까지 항생제 작용을 못하는 건 그때 가서 좀 발생이 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걸린 소들이 분만하고 나서 한창 우유 짤 때 임신 분만 100일까지 우유 많이 나올 때 걸리는 유방염이 그 세균 분석을 해서 DNA 지문을 분석해 보면은 유방염 권유 때 걸린 그 세균 딱 그 세균이에요. 그 세균이라는 게 지문 분석으로 나오니까 권유 때 유방염이 안 걸리면 분만하고 유방염이 안 걸리는 거예요. 물론 아주 안 걸리진 않아요. 유방염 아주 안 걸릴 수는 없어요. 제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결국 안 되면 도태하잖아요. 그 유방 관리를
그때 분만하고 권유시키고 처음에 2주, 마지막 2주가 제일 위험한 기간이고 그때 유방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매일 보세요. 매일 유방칸에 권유칸에 가서 뭘 보시느냐. 비정상적으로 붉은 거 있잖아요. 어느 한 꼭지만 볼 커져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럼 그거 걸린 거거든요. 뭐 권유인데 그거 괜찮겠지. 그 지금 짜보면 안 되지. 이상하시면 짜보셔야 돼요. 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걸 보셔서 즉시 그때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세 가지를 관리하시면 거의 권유기 관리는 그걸로 될 겁니다, 아마. 권유시키고 나서 권유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제일 흔한 게 백신. 백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백신은 전부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은 소위 호흡기 백신입니다. 그 호흡기 백신이 호흡기만 걸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유산을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권유시킬 때 바로 그때 호흡기 백신, 코로나, 로타 이런 백신하고 BVD, IBR, PI3 뭐 이런 백신, 그런 이름 모르셔도 돼. 자, 호흡기 백신. 그 다음에 송아지, 태어났을 때 그 송아지가 다 아시잖아요. 송아지 의뢰인 남은 설사하잖아요. 우리는 안 한다. 안 하긴 뭐 한두 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되게 설사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전체 소에 한우 특히 분만한 소의 한 10%는 설사하다 죽어요, 송아지가. 젖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엄마 초유에 의해서 면역 강체를 받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초유를 먹어야지만 그 송아지 건강하다. 그 건강한 게 뭐예요? 설사 안 하고 기침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설사 안 하게 하는 방법, 그거는 나중에 설사하는 송아지에 약 먹이고 주사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한테 미리 코로나, 로타, 그다음에 대장균 백신을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걸 주사를 놓으셔가지고 우유를 내시면서 주사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면은 우유 잔류물질 나와서 구충제 안 된다. 그러니까 착유성을 못 하는 거예요. 권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유하자마자 그 기생충 구충을 하셔야 돼요. 요새는 제품이 좋은 게 나왔어요. 등어리에 보여주면 되는데 요새는 우유로 검출되지 않는 것도 나와 있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구충을 하시면서, 구충하실 때 반드시 간질충까지 구충되는 구충제를 쓰셔야지 분만하고 나서 다른 문제가 안 생겨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새끼 낳을 때 다 됐어요. 2주 남았어요. 이제 젖이 슬슬 불기 시작해요. 그땐 뭐가 중요하냐? 우리나라 소의 전체 분만원, 초산 말고 전체 분만하는 소의 75%가 분만 전후에 칼슘 부족증이 와요. 칼슘 부족이. 분만하기 전, 한 8일 전이 제일 이상적인데, 분만하기 한 8일 전에 비타민 D3 주사를 하셔야 돼. 그걸 하면은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 24시간 내에 태가 나와야 되잖아요. 태가 안 나오면은 지저분해. 또 오랫동안 그 태 지저분한 그 오염 물질들이 유방을 오염시켜서 유방염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태가 나와야 돼요. 그 태가 잘 나오게 하려면은, 태가 안 나오는 소들을 조사해 봤더니 셀레늄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셀레늄 주사를 분만하기 20일이나 한 달 전쯤에 셀레늄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 멀티미네랄에 들어있긴 한데 미네랄 혼합제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사 놓으시는 게 4가지를 합하면은 그동안에 백신, 호흡기 백신하고 송아지 설사 막는 백신, 그 다음에 기생구충, 그 다음에 비타민 D3, 셀레늄, 이 4가지 꼭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백신하고 구충은
건유 올라가자마자 바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충제는 잔류물질이 35일 이상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면 나중에 우유에서 잔류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건유하자마자 하시고, 처음에 건유시키고 처음에 하는 거는 백신하고 구충, 그다음에 마지막 15일 남겨놓고는 비타민 D3하고 셀레니움, 이거 주사 하시면 아마 골치 아픈 병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좋은 건초를 먹이셔서 나중에 분만하고 다른 잔병이 없게 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발불 삭제 문제가 있어요. 발이 아프면 구소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저거 새끼 한 번밖에 못 나고 애미가 좋아서 새끼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암놈은 안 나와요. 어떻게 암놈을 한 번 낳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새끼 들었는데 안 먹고 결국 도태돼서 나가는 경우, 그런 것들이 다 분만하고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근데 만성유방염은 유방염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예요. 균이 젖꼭지 끝에만 자라는 균이 있어요. 대개 대장균은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하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재발해요. 왜? 다 대장균 구덩이니까 지금 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는 게 있어요. 생전 안 고쳐져요. 이게 슈퍼박테리아도 황색 포도상구균이에요. 어느 항생제에도 안 죽어요. 약을 그냥 많이 써요. 왜 안 죽냐? 저 깊은 유방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유선포 복잡한 그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거 언제 건유 때밖에 못 고치는 거예요. 건유 때 끝을 그 끝만 잘라가지고 집어넣으시는데, 딱 집어넣으시고 우유를 훑어놓지 말고 바로 그냥 침주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35일짜리 연고, 건유용 연고하고 65일짜리 연고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35일짜리 쓰거든요. 근데 마지막 분만 2주 전에 유방염이 많이 오기 때문에 35일짜리는 그때 가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긴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힘드셔도 건유 소드를 관리를 잘,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잔병이 없어요. 그러면 목장 하실 만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건유라고 쫙 구성해 놓고 쳐다보세요. 여기도 지금 건유선 제일 끝칸이던데, 이 집은 매일 가보는 집이에요. 열심히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 잘 하시면 목장이 잘 되실 거고 좋은 날만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